안녕하세요. 정경주입니다. 오늘은 스마트폰의 위치 측정 기술을 공부하겠습니다. 끝문단입니다. 기억, 위치 지도 기법은 측정 공간을 작은 구역들로 나누어 각 구역마다 기준점을 설정하고 그 주위에 비콘들을 설치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기법이 나왔는데요. 위치 지도 기법이라는 것이 마지막 문단에 있으니까 최신이겠죠. 이 기법은 비콘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비콘들이 송신하여 각 기준점에 도달하는 신호의 세기를 측정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호의 세기를 측정한다는 거예요. 비콘들이 송신하는 신호의 세기를 측정하는데요. 이 신호 세기와 비콘의 식별 번호, 기준점의 위치 좌표 이 세 개네요. 이것을 서버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위치 지도로 기록해 놓는다 그랬습니다. 미리 기록하는 겁니다. 데이터베이스에다가요. 이 세 가지를. 이 작업을 모든 기준점에서 수행한다. 특정한 위치에 도달한 단말기가 비콘 신호를 수신하면 그랬죠. 그러니까 비콘이 보내는 신호가 스마트폰 단말기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단말기는 신호 세기를 측정한 뒤에 비콘의 식별 번호와 함께 서버로 전송한다. 그러니까 이 단말기가 서버로 전송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서버는 수신된 신호 세기와 가장 가까운 신호 세기를 갖는 기준점을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아서 비교하겠네요. 그래서 이 기준점의 위치를 다시 서버가 단말기에 알려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다양한 위치 측정 기술을 활용하여 여러 지형 환경에서 위치를 측정한다 그랬습니다. 스마트폰에는요, GPS, IMU도 들어있고요, 블루투스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측정할 수 있는데요. 위치에는 절대 위치와 상대 위치가 있다. 절대 위치는 위도, 경도 등으로 표시된 위치고 상대 위치는 특정한 위치를 기준으로 한 상대적인 위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요. 위치에는 상대 위치와 절대 위치가 있는데 상대 위치는 기준이 있는 거죠. 특정한 위치를 기준으로 한 그러니까 특정한 위치, 그러니까 여기에서 몇 미터다 이런 식으로 한 상대적인 위치를 말하는 거고요. 절대 위치는 위도, 경도 등으로 표시된 위치를 말합니다. 실외에서는 주로 스마트폰 단말기에 내장된 GPS나 IMU를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GPS는 위성으로부터 오는 신호를 이용하여 절대의 위치를 측정한다 그랬는데요. GPS는 미군의 군사 위성이었죠. 그런데 80년대 초에 카알기가 소련 상공에서 격추되었습니다. 항법 장치의 문제로 소련 영공에 들어갔다가 격추당했거든요. 그래서 미군이 이 GPS를 이제 그 후에 무료 개방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IS나 북한 등도 이 GPS를 이용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신호를 이용하여 절대 위치를 이제 측정하는 것이 GPS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군에서 노이즈를 이 GPS에 넣어서 이제 내비게이션에 오차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율주행차들도 GPS를 이용하다가 최근에는 마지막 문단에 나오는 위치 지도 그와 같은 위치 지도 기법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GPS는요, 김정은의 김일성대 졸업 논문이 GPS를 활용해 포사격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 이것을 논문으로 썼다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GPS 한번 정리해 보면요.
실외에서의 위치 측정에 GPS를 활용한다 이거죠. 이걸 사용하는데 GPS는요, 위성으로부터 오는 신호를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위치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GPS는 오차가 누적되지 않는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파 지연으로 인해서요, 초기에는 큰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 이제 IMU입니다. IMU는요, 스마트폰으로 자동차 레이싱 게임을 한다든지 스마트폰으로 파노라마 사진 찍을 때 이제 사용하는데요. IMU는 내장된 센서로 가속도와 속도를 측정하여 위치 변화를 계산하고 초기 위치를 기준으로 하는 상대 위치를 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장된 센서, 그랬으니까 안에 있는 센서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IMU는 내장 센서를 쓰고요. 그 다음에 상대 위치를 구하는 것입니다. 단기간 움직임에 대한 측정 성능이 뛰어나지만 센서가 측정한 값에 오차가 누적되기 때문에 오차가 누적된다. 오차가 커진다 이 말입니다. 여기 때문에 라고 했죠. 인관에요. 때문에가 들어가 있으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위치 오차가 커진다. 그랬습니다. 오차가 누적되어서 오차가 커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방식을 함께 사용하면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여 오차를 줄일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완하여라고 했지 대체하여라고 하지 않았죠. 대체하는 거는 바꾸는 거, 대신하는 거고요. 함께 쓰는 것이니까 보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오차를 줄일 수 있다 그랬습니다. 예, 3문단입니다. 앞문단에서 다룬 GPS와 IMU는요, 실외 위치 측정에 사용하는 것이었죠. 근데 이제는 실내 위치 측정에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한편 실내에서 위치 측정에 사용 가능한 방법으로는 블루투스 기반의 비콘을 활용하는 기술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 블루투스, 와이파이를 이용한 기술입니다. 비콘은 실내에 고정 설치되어 비콘마다 정해진 식별 번호와 위치 정보가 포함된 신호를 주기적으로 보내는 기기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콘은요, 블루투스 전파를 통해서 두 개의 정보를 보내는 거죠. 뭐하고 뭐를 보냅니까? 식별 번호하고 위치 정보를 보냅니다. 여기서 식별 번호는 비콘을 식별하는 번호죠. 그 다음에 여기서의 위치는 비콘의 위치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여기서의 위치는 상대 위치가 아니라 절대 위치겠죠. 왜 그러냐면 비콘은 고정 설치되어 있으니까요. 이런 것이 포함된 신호를 주기적으로 보내는 기기. 그러니까 비콘은 보내는 기기지 비콘은 받는 기기가 아닙니다. 비콘들은 동일한 세기의 신호를 사방으로 보내지만 비콘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벽과 같은 장애물이 많을수록 여기에 리얼수록 여기도 리얼수록 신호의 세기가 약해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요. 여기요. 그러니까 거리가 멀어질수록 그리고 장애물이 많을수록 신호의 세기는 약해진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여기 리얼수록이 나와 있으니까 역도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장애물이
없을수록 신호의 세기는 강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 정리해 봅시다. 실내에서는 실내 위치 측정에 사용 가능한 방법은 비콘이다 이 말이죠. 비콘을 활용하는 기술인데 비콘은 신호를 보낸다고 그랬죠. 신호를 보내는데 이 신호를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호의 세기와 신호의 내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두 개는 별개인 거예요. 신호의 세기는 동일하다. 신호의 내용은 둘로 나뉩니다. 신호의 내용은 식별 번호와 위치다. 이렇게 나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호의 세기하고 비콘의 위치하고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거예요. 이제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가 앞문단에서요. 거리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신호의 세기가 달라지는 것이지 신호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리에 따라서 비콘의 위치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단말기가 비콘 신호의 도달거리 내로 진입하면 단말기 안의 수신기가 이 신호를 인식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단말기, 그 스마트폰에 와이파이가 탑재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콘 기술은요. 스마트폰 단말기하고 함께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단말기 안에 수신기, 그러니까 스마트폰 안에 블루투스 수신기가 있는 것이죠. 이 신호를 인식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이 신호를 인식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뭡니까? 신호의 세기를 인식하는 거고 신호의 내용을 인식하는 거죠. 여러분 신호의 내용은 앞에서 두 가지라고 했죠. 신호의 내용은 식별 번호하고 위치라고 했지 않습니까? 신호의 세기는 동일한 거고요. 그렇죠? 이 신호를 이용하여 2차원 평면에서의 위치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요. 앞에서 비콘을 말했잖아요. 이 비콘이 단말기에게 신호를 보내잖아요. 그러면 이 단말기 안에 수신기가 이 신호를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예, 다음입니다. 예, 3문단 끝문장에서 비콘 신호를 이용하여 위치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방법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4문단, 5문단, 6문단에 그렇죠? 이런 세 가지 비콘 방법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가 근접성 기법입니다. 읽어볼게요. 근접성 기법은 단말기가 비콘 신호를 수신하면 해당 비콘의 위치를 단말기의 위치로 정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 뭘 단말기의 위치로 정하냐면 비콘의 위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A의 B의 형식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근접성 기법에서는 비콘의 위치를 단말기의 위치로 정한다라는 것이죠. 여러 비콘 신호를 수신했을 경우에는 신호가 다른 말로 세기가 가장 강한 비콘의 위치를 단말기의 위치로 정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게요. 비콘은요. 블루투스 기반이죠. 비콘 신호를 이용해서 스마트폰 단말기의 위치를 측정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 근접성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근접성 기법은 단말기의 위치를 정할 때 여기에 A의 B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비콘의 위치를
그 중에 가장 강한 비콘의 위치를 단말기의 위치로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강한 비콘의 위치만을 단말기 위치로 정하다 보니까 이것은 오차가 클 수 있습니다. 예, 두 번째로 삼변 측량 기법입니다. 이 기법은요, 삼각 측량 기법이라고도 하는데요. 3개 이상의 비콘으로부터 수신된 이 비콘을요, AP라고도 합니다. 액서스 포인트로부터 수신된 신호 세기를 측정하여 이러한 신호 세기를 단말기와 비콘 사이의 거리로 환산하는 기법이 삼변 측량 기법입니다. 각 비콘을 중심으로 이 거리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리고, 그러니까 거리가 반지름이 되는 것이죠. 그 교점을 단말기의 현재 위치로 정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4번 문제예요. 이 P점이 바로 교점이 되는 거죠. 이 교점의 위치가 단말기의 위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교점이 하나로 모이지 않는 경우, 이를테면 이것과 같은 경우에는요, 교점이 하나로 모이지 않죠. 이런 경우에는 세 원의 공통으로 속한 영역, 이 부분이 공통으로 속한 영역이잖아요. 이 교집합의 중심점 어디입니까? 여기가 되겠죠. 이 가운데 점, 이것을 단말기, 즉 수신기의 위치로 측정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리해 봅시다. 실내에서의 위치 측정에 비콘이 사용되죠. 근데 비콘은 블루투스 기반입니다. 안문단에서 근접성 기법 말했죠. 이 근접성 기법에서 단말기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예, 비콘의 위치가 단말기의 위치입니다. 이 오문단에서 삼변 측량 기법에서는요, 교점의 위치 또는 중심점의 위치가 바로 단말기의 위치가 됩니다. 지금 삼변 측량 기법 했는데, 하지만 그러니까 실내 공간에서는요, 이 삼변 측량 기법이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선 신호들이 실내 공간의 벽, 장애물, 사람 등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환산된 거리값이 크게는 수십 미터의 큰 오차를 포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문단에 나오는 위치 지도 기법을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예, 6문단입니다. 위치 지도 기법은 그랬습니다. 이것을 핑거 프린팅 기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요즘에 각광받고 있습니다. 위치 지도 기법은 측정 공간을 작은 구역들로 나누어서 그랬죠. 그러니까 측정 공간은, 즉 실내 공간을요, 작은 구역, 그러니까 셀 단위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격자 방식이에요. 나누어서 각 구역마다 기준점, 그러니까 비콘들의 기준점을 설정합니다. 그러니까 셀마다 기준점을 설정하는 거니까 어떻게 합니까? 구역과 기준점이 1대1 대응이 되는 것이죠. 그 주위에 비콘들을 설치한다. 그래서 여러분 비콘을 AP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콘 1, 2, 3, 4를 고정 설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비콘을 여기 보시면 AP1, 비콘 2, 비콘 3, 비콘 4가 있는 것이죠. 비콘 1은 00, 여기 비콘 1, 비콘 2에는요 44, 그러니까 이쪽에 비콘 2가 있는 거고, 비콘 3은 04,
그러니까 여기에 비콘 3이 있고 비콘 4는 40. 여기에 비콘 4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글을 읽으면서 이렇게 옆 그림과 같이 머릿속에서 그림으로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비콘들이 송신하여 각 기준점에 도달하는 신호의 세기를 측정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호의 세기, 신호의 강도라고도 하고 영어로 RSS라고 합니다. 여기 RSS, 신호의 강도 나와 있죠. 여러분 그 상점의 코너마다 비콘을 부착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코너에 왔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쿠폰이나 상품 소개를 휴대폰 서비스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 구역마다 이제 측정한다 그랬습니다. 신호의 세기를요. 그럼 여기 한번 봅시다. 그럼 여기 이 부분, 그러니까 이에는요, 이 비콘에서 거리가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RSS, 신호의 세기가 똑같이 마이너스 37로 똑같은 것이죠. 그렇죠? 다른 부분은 다 이렇게 다른 부분은 다릅니다. 그렇죠? 신호의 세기가 다 다릅니다. 측정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 신호 세기와 그러니까 이 비콘들의 신호 세기와 비콘의 식별 번호, 그러니까 신호 세기 첫 번째, 식별 번호 두 번째, 그다음에 세 번째, 기준점의 위치 이 세 번째, 이 세 가지요. 이것을 여러분 위치 좌표를 코오디네이터라고 하거든요. 여기 있죠, 좌표 0044 이렇게 좌표를 이 세 가지를 서버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위치 지도로 기록해 놓는다. 그러니까 미리 기록해 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휴대폰에 홍채 인식, 지문 인식 기능이 있잖아요. 이것도 미리 기록해 놓는 것이죠. 여러분의 정보를요. 그렇죠? 이 작업을 모든 기준점에서 수행한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작업으로 수행하는 겁니다. 직접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기 때문에 앞에 오문단에 삼면 측량 기법보다도 이 6문단의 위치 지도 기법이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 위치 지도 기법은요. 핑거프린팅 기법이라고 했잖아요. 핑거프린팅은요. 사용자를 추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보문고 매장 안에 있으면 할인권을 받을 수 있죠. 그리고 공항 면세점을 돌아다니다 보면 바로 경품 제공을 받는다든지 메이저리그 게임을 이제 보러 왔을 때 팬들이 참여하는 것에 그런 거에 참여할 수 있다든지 박물관을 돌아다니면 바로 박물관에서 주는 정보를 바로 제공받는다든지 매장에서 구두를 고르는데 지난주에 셔츠와 조화되는 구두는 이거다라고 휴대폰으로 바로 정보를 받는다는 거. 그 다음에 차를 주차할 때 바로 집에 욕조에 물 나오게 하고 음악 틀게 할 수 있다든지. 여러분 그 고등학교 또는 대학에서 수업 들을 때 자동으로 출석 체크가 가능하다든지 여러분 그 비행기 탈 때요. 미리 렌터카를 예약하고 내리자마자 사용할 수 있다든지 택시를 부른 다음에 도착하면 알려준다든지 이런 거 모두 위치 지도 기법을 활용하는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특정한 위치에 도달한 단말기가 비콘 신호를 수신하면 단말기는 스마트폰이죠. 신호 세기를 측정한 뒤에 비콘의 식별 번호와 함께 서버로 전송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이 단말기는 그 휴대폰인데 이 휴대폰이 보내는 것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뭐하고 뭐를 보냅니까? 신호 세기하고 비콘 번호를 그렇죠? 여기에 신호 세기와 비콘의 번호를 보내는 겁니다.
어디서 받았어요? 여기 그림 보세요. 여러분 비콘 중에 아이폰을 기반으로 한 아이비콘이 대표적인 거거든요. 여기 보면 여기 비콘으로부터 휴대폰이 비콘 신호를 수신하게 되잖아요. 수신해서 핸드폰이 보내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뭐하고 뭐를 보낸다고요? 신호 세기하고 비콘 번호하고. 그렇죠? 이것을 어디로 보냅니까? 여기 서버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서버는 비교하게 되는 거죠. 비교하려면 둘 이상이 있어야 비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버는 수신된 신호 세기와 가장 가까운 신호 세기를 갖는 기준점을 데이터베이스에서 비교해서 찾겠죠.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비콘 번호를 이 단말기가 휴대폰이 수신하죠. 수신해서 서버로 비콘 신호를 수신해서 서버로 전송하죠. 그럼 서버는 어떻게 한다고요? 기준점을 찾아서 다시 이 단말기에게 알려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기준점의 위치를 단말기에 알려줍니다. 그러면 단말기는요, 기준점의 위치를 자신의 위치로 생각하겠죠. 그런 내용입니다. 이 데이터베이스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죠? 앞문단에서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신호 세기, 또 하나는 비콘 번호, 그 다음에 기준점 위치. 이 세 가지가 이 디베이스 속에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 서버 속에 들어있는 이 정보들입니다. 이 정보들은 기준점에서 측정한 것입니다. 예,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본 겁니다. 실외에서의 위치 측정과 실내에서의 위치 측정인데요. 실외에서는 GPS 하나 또는 IMU를 사용하는 거고, 실내에서는 비콘을 사용합니다. 작동 원리가 GPS는 위성 신호고요. IMU는 내장 센서가 있습니다. 비콘은 블루투스가 작동 원리고요. 위치는 GPS의 위치는 절대 위치고 IMU는 상대 위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실내에서 사용하는 이 비콘 있잖아요. 이것은 세 가지 기법이 있죠. 근접성, 삼변 측량, 위치 지도 기법이 있는데 여기서 단말기의 위치는 어떻게 됩니까? 예, 비콘의 위치가 단말기의 위치고 삼변 측량에서는 교점의 위치 또는 중심점의 위치가 단말기의 위치가 되고요. 위치 지도 기법에서는 기준점의 위치가 바로 단말기의 위치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차가 있는데요. 이것은 누적되지는 않고 그렇지만 초기에는 큰 오차가 있다. IMU는 오차가 누적된다 그랬고요. 실내에서 오차가 있게 되는 것은 장애물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1번입니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GPS는 절대 위치죠. 그러니까 측정한 위치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비콘들이 서로 다른 세기, 비콘은 같은 세기의 신호를 송신합니다. 여기 해야는 필요 조건이죠. 야는 단말기의 위치를 측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세기가 달라지는 것은 거리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같은 세기의 신호를 송신합니다. 3번 비콘이 전송하는 식별 번호가 있으니까 비콘하고 식별 번호는 1:1 대응입니다. 신호가 도달하는이 아니고요. 비콘은 신호를 송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말기가 아니고요. 신호를 송신하는 비콘을 이렇게 비콘을이 돼야 되죠. 4번 비콘은 실내에서 GPS가 아니고요. 비콘은 블루투스 신호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위성이 아니고 비콘 식별 번호와 위치 정보를 전송하는 장치이다. 그 다음에 IMU는요. 단말기가 초기 위치, 다른 말로 기준점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다른 말로 상대 위치를 계산하여 단말기의 위치를 구한다. 그러니까 답은 5번이 맞네요.
2번입니다. 오차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IMU는 시간이 지날수록 전파. 여러분 그 IMU는요. 위성 신호와 같은 전파 신호를 쓰지 않습니다. IMU는 내장 센서를 쓰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연이 아니고요. 오차 누적이죠. 오차 누적으로 인한 오차가 커진다. 2번 GPS는 사용시간이 길어질수록 위성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오차가 커진다. 커지지 않습니다. IMU가 아니고요. GPS가 되겠죠. 순간적 오차가 발생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정확한 위치 측정이 가능해집니다. IMU는요. 오차 누적이 있죠. 그러니까 오차 값이 커집니다. 그 다음에 4번 GPS는 단말기가 터널에 진입 시 발생하는 오차를 터널을 통과하는 동안이 아니라 통과한 후에 보정할 수 있다. 왜요? 전파 지연 때문에 그렇습니다. 5번 IMU의 오차가 커지는 것은 가속도와 속도를 측정할 때 생기는 오차가 누적되기 때문입니다. 예, 5번이 맞네요. 3번입니다. 기억. 위치지도 기법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측정 공간을 더 많은 구역으로 나눌수록 기준점이 많아진다. 그러니까 구역이 많으면요. 기준점, 다른 말로 교점이 많아집니다. 2번. 단말기가 특정 공간에 들어오기 전에 데이터베이스가 미리 구축되어 있어야 가능하다. 그러니까 미리 구축되어야 둘을 비교 가능한 것이죠. 하나만으로는 비교가 안 되죠. 둘 이상이 있어야 되니까 디베이스가 미리 구축되어 있어야 비교 가능합니다. 3번 측정된 신호 세기가 서버에 저장된 값과 가장 가까운 비콘의 위치가 단말기의 위치가 된다. 여러분 비콘의 위치가 아니죠. 여러분 아까 A의 B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기준점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네요. 4번 비콘을 이동하여 설치하면 그러니까 이동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습니다. 5번 위치 지도는 측정 공간 안에 특정 위치에서 수신된 신호세기와 식별 번호 등 하나 더 있죠. 신호세기, 그 다음에 식별 번호, 그 다음에는 기준점의 위치 이것을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예, 3번과 4번 문제는 40%대 정답률을 거두었던 문제입니다. 보기는 단말기가 3개의 비콘 신호를 받은 상태를 도식화한 것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기 그림 보시면요. 3개의 원이 여기 P라는 교점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3개의 원이요. 각 원의 반지름은 신호세기로 환산한 비콘과 단말기 사이의 거리다 그랬죠.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반지름은 거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지금 신호세기로 환산한 그랬죠. 여기 로는 수단이잖아요. 비콘과 단말기 사이의 거리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거리가 멀어질수록 그리고 장애물이 많을수록 신호세기는 약해진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이 첫 번째 문장에는 장애물이 빠져 있죠. 그러니까 원래 장애물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신호세기만으로 거리를 환산하면요. 오차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신호세기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물이 Q의 위치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단서 조항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 무슨 내용이에요? 신호세기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는 고려하지 않음. 이 말은 말하지 않은 것은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신호세기하고 장애물 외에는 무시해라. 신호세기와 장애물만 봐라. 이런 얘기죠. 1번입니다. 근접성 기법과 삼변 측량 기법으로 측정한 단말기의 위치는 동일하겠군 그랬죠. 근접성 기법에서는 세기가 강한 것, 다른 말로 반지름이 작은 비콘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게 비콘 1이 반지름 작으니까
세기가 강한 비콘, 그게 단말기 위치입니다. 3변 측량 기법은요, 교점 P죠. 이 교점 P가 단말기 위치잖아요. 동일하겠군. 다르죠. 비콘 1은 여기고 P는 여기니까 다릅니다. 2번 측정된 신호 세기를 약한 것부터 나열하면 비콘 1, 비콘 2, 비콘 3의 순이겠군 그랬죠. 여러분 반지름이 작은 게 강한 거죠. 그러니까 약한이 아니고 강한이라고 해야 됩니다. 강한 순서가 비콘 1, 비콘 2, 비콘 3입니다. 3번 실제 단말기의 위치는 3변 측량 기법으로 측정된 위치에 비해 비콘 3에 더 가까이 있겠군 그랬죠. 여러분 실제라는 말은 결국 오차가 있다는 얘기죠. 뭐 때문에 오차가 생겼습니까? 장애물 때문에 비콘 3의 신호세기가 약해진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더 비콘 3의 신호세기가 큰 거죠. 그걸 고려해야 됩니다. 그렇게 보정하면 어떻게 돼요? 비콘 3의 신호세기를 더 크게 그리려면 원을 줄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려야 돼요? 비콘 3을 뭐 이런 식으로 줄여 그려야 됩니다. 그럼 이 P의 위치가 어느 쪽으로? 아래로 내려오게 됩니다. P에서 비콘 3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마찬가지예요. 4번도 Q의 위치에 있는 장애물이 제거되었다면 3변 측량 기법으로 측정되는 단말기 위치는 현재 측정된 위치에서 P 방향으로가 아니고요. 현재 측정된 위치가 P잖아요. 그러니까 P로부터 비콘 3 방향으로 아래로 이렇게 더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5번 단말기에서 측정되는 비콘 2의 신호세기가 약해진다면 신호세기가 약해지게 되면 더 크게 그려야 되는 것이죠. 비콘 2를 더 이렇게 크게 그려야 됩니다. 여기 중요한 점은요. 신호세기가 약해졌다고 해서 비콘의 위치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비콘의 위치는 고정된 거예요. 비콘의 위치는 안 바뀝니다. 3변 측량 기법으로 측정되는 단말기의 위치는 현재 측정된 위치에서 어떻게 됩니까? 원래 비콘 2의 위치에서 이쪽으로 원을 더 크게 그려야 되기 때문에 비콘 1의 방향으로 이동하겠군 되겠죠. 예, 고생하셨습니다.